안녕하세요. 시니어 백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일단 넣어두면 오래 가겠지. 하지만 냉장고는 모든 음식을 지켜주는 만능 보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장고 안에서 독으로 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심지어 단 하룻밤만 지나도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이 냉장 보관의 함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왜 배탈이 났죠?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들어요. 냉장 보관은 단지 부패를 늦추는 역할만 할 뿐, 세균이나 독소 생성을 막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오히려 차가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하룻밤 만에 독으로 변하는 음식 4가지를 정확한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가정 냉장고 안에 지금 바로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끝나고 꼭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주 드리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소식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익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요? 그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데친 시금치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건강식품이 단숨에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산염 때문이에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게 조리 후 냉장 상태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백질 속의 아민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겨요.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된 독성 화합물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데친 시금치를 냉장 보관했을 때 24시간 만에 아질산염 농도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하룻밤만 지나도 우리 몸에 해로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는 그날 먹을 만큼만 데치고 남은 건 무조건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은 세균과 효소 작용을 멈춰 질산염 변환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이 음식도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독소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지금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 음식이 바로 밥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밥이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밥은 냉장 보관할수록 오히려 세균이 살아나기 쉬운 음식입니다. 밥에는 바실로스 세레우스균이라는 아주 끈질긴 포자균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균은 100도 끓는 물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아요. 밥이 지어질 때 대부분의 세균은 사라지지만 이 포자균은 씨앗 형태로 살아남아 있다가 밥이 식으면서 냉장 온도에서 천천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룻밤만 지나면 구토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는 가열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즉, 냉장 밥을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도 이미 생긴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장 밥을 데워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갑자기 설사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실루스 세레우스 식중독이에요. 식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원인 중 약 30%가 냉장밥 또는 식힌 밥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단 몇 시간만 해도 세균수가 수천 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정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밥은 완전히 식힌 다음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냉장보다 냉동이 훨씬 안전한 이유는 세균 활동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이에요. 냉장 상태에서는 세균이 느리게 남아 살아 움직이지만 냉동 상태에서는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먹을 땐 전자레인지로 바로 해동하면 됩니다. 이때 물 한두 스푼을 넣어 돌리면 밥의 수분감도 유지되고 맛도 훨씬 좋아요. 냉동한 밥은 2주 정도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밥솥에 보온 상태로 하루 종일 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겉은 따뜻해 보여도 밥솥 내부의 일부는 온도가 낮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보온은 4시간 이내, 그 이후엔 반드시 식혀서 냉동하세요. 이렇게 보면 냉장고가 항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냉장 보관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을 거라고 믿고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바로 감자예요. 감자도요?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덜 나서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냉장고 안에서 독성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감자 속에는 전분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도 이하의 냉장 환경에 오래 두면 이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이걸 냉장 유도 감미화라고 해요. 이렇게 단맛이 늘어난 감자를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당이 아미노산과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가 모두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독성 물질이에요. 특히 고온 조리 과정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즉, 냉장 보관한 감자를 전으로 부치거나 감자튀김으로 만들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냉장 감자는 맛도 떨어져요. 당이 늘어나면서 조리했을 때 색이 쉽게 갈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담백함이 사라집니다. 감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1215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아요. 햇빛이 닿으면 솔라닌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베란다 구석, 신발장 아래, 싱크대 및 수납장처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충분해요. 단, 비닐봉지에 넣지 말고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이제 다음에 소개할 네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냉장고 안에 항상 넣어두는 식품이지만 냉장 보관만큼은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냉장고 속에서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지는 무서운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음식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거의 항상 들어있을 거예요. 특히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냉장고에 넣으면 싹도 안 나고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와 높은 습도는 오히려 마늘을 곰팡이 독소의 온상으로 바꾸는 환경이에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처음엔 멀쩡해 보여요. 겉껍질이 단단하고 색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안쪽에서 녹색 싹이 나오고 심지어 보이지 않게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깐 마늘이나 다진 마늘은 보호막이 없어서 냉장 습기에 더 쉽게 오염돼요. 이때 생기는 게 바로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곰팡이가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천연 독소죠. 마이코톡신은 간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이 독소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이 멀쩡해도 이미 내부에 곰팡이 균사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쓰는 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냉장 보관은 마늘의 영양효소도 파괴해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건강 성분이죠. 그런데 알리신은 사실 처음부터 마늘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인과 알리나아제라는 두 물질이 따로 존재하는데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야만 이 둘이 만나 알리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이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알리신 생성을 방해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냉장 보관 때문에 효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냉장 보관한 마늘은 조직이 무르고 끈적해져요. 한번 썰어보면 아시죠? 칼에 달라붙고 도마에 묻어나면서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이건 마늘 세포벽이 냉기와 습기에 손상되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런 상태의 마늘은 조리할 때 쓴맛이 강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냉장 마늘을 먹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통풍 잘 되는 서늘한 곳이에요. 15도 전후의 건조한 환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마늘이 그물망에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통풍 때문이에요. 햇빛과 습기만 피하면 통마늘은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껍질을 벗긴 마늘이나 다진 마늘은 다릅니다. 이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빠르게 산화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그럴 땐 일주일 이내로 꼭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다진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동하세요. 필요할 때 한 스푼씩 떠서 바로 요리에 쓰면 향과 영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조리법에 따라서도 효능이 달라집니다. 자르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된 후 조리되기 때문에 열에 의한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12분만 볶아도 충분히 향이 나고 그 이상 가열하면 알리신이 분해됩니다. 이렇게 보관과 조리법만 바꿔도 마늘의 항균 효과, 혈압 개선 효과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냉장고 속의 온도와 습기가 좋은 음식의 효능을 반으로 줄이고 독소를 키우는 셈이죠. 이제 여러분도 냉장고 안에 있는 마늘을 떠올리실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영양소와 효소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마늘을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간과 면역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음식 중 특히 냉장고 속에서 가장 빨리 독으로 변하는 음식을 한눈에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 냉장고 사용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온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었다는 걸요. 냉장고는 음식의 부패 속도를 늦출 뿐 모든 변질을 막아주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하고 심지어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밥, 감자, 마늘. 이 4가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시금치는 냉장 환경에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이게 단백질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하룻밤만 지나도 몸속에 들어가면 간과 위에 부담을 주는 독성물질로 변하죠.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던 시금치가 냉장고 안에서 독으로 변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다음은 밥이었습니다. 뜨거운 밥이 식으면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깨어나 구토 독소를 만들어내죠. 냉장 밥을 데워 먹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하는 이유, 바로 이 세균 때문이었어요. 냉장고가 세균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밥은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바로 냉동하는 습관, 이게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3번째, 감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두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그걸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감자튀김, 전, 감자전 같은 음식에서 이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감자튀김은 더 큰 문제예요. 작은 몸에 독소가 쌓이면 그만큼 영향이 크니까요. 감자는 어두운 서늘한 곳,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나 그물망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싹이 덜 나게 하려고 냉장 보관한다는 건 건강을 희생하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냉장고 안에서 습기를 머금으면 곰팡이가 자라서 마이코톡신이라는 간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안쪽으로 균사가 번져 있을 수 있죠. 게다가 냉장 온도는 마늘 속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면역력에 좋은 알리신 생성도 방해합니다. 결국 냉장 보관은 효능을 반으로 줄이고 독소는 2배로 늘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마늘은 꼭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 그늘진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좋은 음식,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관법 하나만 잘못해도 좋은 음식이 독이 되고 위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냉장고가 오히려 독을 숙성시키는 공간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음식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차가움을 견딜 수 있는지, 온도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 습관의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냉장 보관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이런 음식들을 가장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냉장고 사용 습관을 바꾸는 간단한 요령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아시면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속 독소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속에서 음식을 지킨다는 생각 대신 음식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냉장고는 우리 건강을 위해 만든 도구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독을 쌓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품의 성질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열대 작물인 토마토나 바나나는 차가운 온도에 약해서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맛과 향을 잃어요. 반면 생선, 육류처럼 세균 번식이 빠른 단백질 식품은 냉장 혹은 냉동이 필수죠. 음식마다 살 수 있는 온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냉장고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루 이내 먹을 음식과 장기 보관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익힌 나물, 시금치, 밥처럼 냉장하면 변질되는 음식은 당일 섭취를 원칙으로 하세요. 남으면 반드시 냉동해 두는 게 좋습니다. 냉동은 세균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니까요. 반대로 김치, 된장, 젓갈류처럼 발효를 통해 맛이 깊어지는 음식은 냉장고가 가장 좋은 공간이죠. 발효식품은 냉장, 조리식품은 냉동.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안의 위치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대부분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민감한 식품을 두면 쉽게 상합니다. 문 쪽엔 물, 음료, 간단한 양념 정도만 두고 나물, 밥, 채소, 마늘 같은 신선식품은 온도가 일정한 안쪽 선반에 두세요. 냉장고 내부를 너무 꽉 채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일부 구역은 너무 차갑고 일부는 미지근해져 균이 더 빨리 자라요. 네 번째는 음식을 넣기 전 냉각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뜨거운 상태의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다른 음식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특히 밥이나 국 같은 음식은 30분 정도 상온에서 식힌 뒤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이건 작은 습관이지만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언제 넣었더라 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예요.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문을 열고 지금 내 건강에 필요한 음식만 남기기. 이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나물, 밥, 감자, 마늘처럼 이번에 배운 4가지 음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독성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이 맛이 이상하거나 질감이 달라졌다면 괜찮겠지 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 하지만 냉장고 속 음식처럼 작은 습관에서부터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의 사용법 하나만 바꿔도 암, 간질환, 위염, 식중독 같은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서 냉장고 속 건강 점검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이 한 장만 기억해도 냉장고가 독의 공간이 아닌 건강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냉장고 속에서 하룻밤 사이 독으로 변하는 음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시금치, 밥, 감자, 그리고 마늘. 모두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지만 잘못된 냉장 보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금치는 냉장고에서 질산염이 발암물질로 바뀌고 밥은 세균이 깨어나 독소를 만들며 감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이 생기고 마늘은 습기 속에서 곰팡이 독소와 영양 손실이 일어납니다. 모두 냉장고 때문이 아니라 냉장고를 잘못 쓴 탓이죠.
냉장고는 분명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용법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 속에서 음식은 차갑게 식어가고 우리의 건강도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음식을 오래 두는 것보다 제대로 두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한 번만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혹시 시금치 반찬, 감자, 마늘, 그리고 냉장밥이 들어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냉장고, 자녀들의 냉장고, 친구 집 냉장고에도 이 네 가지 음식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알려주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식습관과 보관 습관, 그 작은 반복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저는 그걸 20년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보다 습관을 바로잡은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 속을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해독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시금치 반찬 냉장고에 늘 있었어요. 감자튀김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런 경험을 나눠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의 음식처럼 우리의 건강도 매일 새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조금의 관심과 올바른 습관이면 몸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을 한층 더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백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